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 만에 보는 건가요? 표정들이 해석의 영역에 남겨놓기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또 배석자 여러분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잘 해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2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2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혁신 또한 속도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 요새 그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네,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는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이 단체 수업,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좀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뭐 몇 명 더 관리 요원, 안전 요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네. 어쨌든 아니면 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해야 될 거고. 근데 이렇게 좀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걸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러고 많은 업무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경찰하고 검찰은 좀 이거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하는 일의 성과를 좀 홍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그냥 자랑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처벌이나 이런 거는 일반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아, 이런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엄하게 처벌받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범죄 의혹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신에 차관이 오셨는데 그 포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세요. 요새 각 부처에서 포상 열심히 잘하시던데 그 공무원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인정감도 부여하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도 부여하고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불이익이 어떻든 간에 그건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또 원죄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업보 같은 것도 있지만 풀어야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그죠? 그 포장도 많이 하십시오. 국세청은 저기 해외 재산 도피한 거 국세청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국세청 맨날 카메라 때문에 가리가 불리하죠. 예. 국세청이 원래 그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조직인데 예. 요새는 칭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는 뭐 승진도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했다면서요? 예, 처음으로 한번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쨌든 해외 재산 도피하고 소위 탈세, 예. 그다음에 조세 회피한 거 찾아냈다고 하던데 네. 필요하면 인력을 좀 늘리든지 해서 예, 예.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그 국내에 체납 징수 예산 이번 통과됐죠? 예, 이번에 추경 통과됐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조세 체납을 없어서 못 내는 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탕감해주고 예, 예. 있는데도 안 내고 그런 건 그러면 안 되죠. 공동체 공동 비용을 마련하는 게 조세인데 예, 그렇습니다. 본인만 떼먹고 혜택은 누리고 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예. 도둑질 아닙니까? 예, 예. 조세 정리에 어긋나니까 예. 그 체납 부당한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예, 예.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쨌든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도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제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필요한 데 사람을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부처에서 소위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좀 발굴을 좀 해주세요. 언제 한번 우리 총리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요. 뭐 제가 엄청난 막 수천 수만 명을 고용하는 그런 걸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있으면 하시고요. 몇십 명, 몇 명, 몇백 명에 해당되는 것도 각 부처의 실국과 단위로 좀 엄밀하게 좀 조사해서 챙겨보십시오. 국세청에 이번에 체납관리단 같은 게 대표적인데 예, 이게 조세가 이제 100조 이상 밀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체납된 게. 그렇습니다. 100조 원 이상이 밀려 있는데 그중에 물론 뭐 한 10%뭐 그럼 10조 원이고요. 예, 그 10조 원을 추가로 걷는데 예, 예를 들면은 10,000명을 썼다. 예, 그래도 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도 한참 남죠. 10,000명 쓰면은 한 5천억 들겠죠. 예, 4, 5천억. 그럼 한 10만 명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3월에 5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정리가 잘 안 됐던 오래된 체납 네. 10,000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갔는데 그중에 10% 이상인 1,000건이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 세금을 있으면서 안 내고 떼먹으면 결국 쫓아와가지고 가산금까지 내야 되고 망신을 당하는구나. 네, 심하면 처벌을 받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납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각 부처처를 좀 해서. 그래서 이건 좀 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정의나 사회 질서 유지도 하고. 어쨌든 공공 서비스 일자리,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을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결과는 한번 시스템 같이 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도 막 이게 이미 있는 일이고 특히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면 잘 안 나와요. 다 전 직원들 모아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든지 또 제안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있고 특히 사회 안전에 관한 공공 일자리 안전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에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종합 자살률 이거 십수년간 계속 1등하고 있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1년에 자살자가 지금 14,500명 됩니까? 이 14,500명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10%만 줄인다. 1,500명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인력이 얼마 좀 추가로 들더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영역에 산업재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산업재해는 우리가 근로감독관도 늘리고 또 무슨 공공관리단 안전지킴이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 단위로. 저는 생각의 한계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처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뒤져가지고 각 부처에 5명, 10명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모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과 단위로 10명만 찾아냈다. 10개의 일자리만 찾아냈다. 근데 그게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죠.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또 뭐 돈 퍼주기 하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남아서 쓰는 게 아니고 핵심 경제 주체잖아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소비를 하는 국민, 대중, 그 다음에 그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 이 3대 경제 주체 아닙니까? 이 정부도 경제 활동을 한다고요. 그것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오로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줄이면 그게 경제가 죽어요. 그런 무지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 물론. 그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기를 좀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공정위 정말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건데 어디가 계세요? 예. 제가 초기에 많이 좀 뭐라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요새는 좀 미안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우리 사회의 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잖아, 그죠?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독과점에 따른 폐해, 예. 독과점 지위의 남용, 예. 이거에 따른 과도한 이익 추구가 또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또 그거 하라고 권한도 주어져 있는데 그걸 봐주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악질이고 또 회피하면서 돈 버는 예.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거는 그 사회를 좀 먹는 거잖아요. 예. 소위 공정거래위는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검찰이 세긴 센가 봐. 힘세다고 경제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요새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 칭찬이나 포상도 열심히 잘하십시오. 네, 이번에 뭐 설탕 담합 초기 수사에 굉장히 집념 있게 12개월 동안 일해준 네. 사무관에게 이번에 제가 포상금 기사에 봤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요새 산불이 며칠 사이에는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던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총 발생 건수 좀 줄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대형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 것은 큰 성과 같습니다. 관계기관들, 농식품부, 산림청도 애쓰셨고요. 여기도 포상이나 이런 거 요번 시즌이 좀 산불 시즌이지 이거 좀 끝나면 그것 좀 잘 챙기십시오. 네, 다들 진짜 고생했을 겁니다. 특히 국방부도 지금 초기 진화에 많이 참여했죠. 네,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주세요. 예산 부족하면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잘 챙겨주시고. 저 돈 없다고 맨날 그러더라고. 확실히 돈 만지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네.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국방부는 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민간 군사 분석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그렇잖아요. 발표한 거 그렇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여러 가지 정신무장이랄지 이 무용의 이 전력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쨌든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고. 그런데 실제 뭐 최종 그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또 방위산업 직접 무기 생산 역량, 방위산업도 지금 뭐 좀 수출만 지금 세계 4위로 지금 네. 뛰어 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그 왜 의존을 합니까?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노력으로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등병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네. 있고 그러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그러한데 어쨌든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자신감 가지고 또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강화할 거 아닙니까? 국방비 지출도 늘릴 거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점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이죠. 네, 대변인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네. 국회에서도 제가 유무용으로 계속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자체적인 예를 들면 군사 작전 역량이나 이런 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고 작전성 검토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 작전 계획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훈련간에 연습간에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예비역들로 이루어진 장군들로 이루어진 예비역들이 네. 그것을 강습과 평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전술 전략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해야지. 또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네.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또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어쨌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나 공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이제 비닉 사업이 비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말씀 뭐 그런 거 얘기 아니고 뭐 몰래 그런 거 얘기하면 안 해도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북한보다는 모든 무기 체계에서 2배 내지 3.5배의 역량이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못할 뿐이죠. 여러 가지 안보 사항과 관련해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뭐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전투기 몇 대, 배 몇 대, 몇 척, 탱크 몇 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기 장비 수준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거 몇 개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최첨단 무기가 비교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0 곱하기 1000은 0이지만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만큼 우리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오해나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순방 다니면서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재부 소관이라고 할까 어디 산업부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인가 어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정 규모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순이익의 2%인가를 의무적으로 사회공헌을 하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인도입니다. 아, 인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날에 너무 당연하게 취급되고 있나 봐요. 80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기업도 인도에 투자해서 하면 무조건 그 액수를 맞춰서 사회 봉헌을 해야 됩니다. 2%. 예. 근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좀 CSR 한다고 하는 기업들 되게 2, 3%는 넘기고 심하게는 4, 5%까지 보통 한 순이익의 4, 5%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법으로 뭐 강제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이거를 공시하고 있죠, 요새.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좀 그걸 쉽게 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각 기업 단위, 기업군 단위로 여기는 얼마만큼을 사회공헌을 하고 있나? 근데 그것도 사실 요즘 투자 기준으로 되게 유용하지 않아요? 아주 유용하고 또 ESG 펀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잘하는 기업만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좀 더 권장하고 또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실제 기업들도 이런 걸 많이 해야 기업 이미지가 곧 재산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요즘은 그걸 적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 총리님 바쁘시던데 여수에 선박람회인가 뭔가 그거 좀 괜찮았어요? 예, 그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긴 좀 어렵지만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네. 어차피 그 지방정부 업무 소관이긴 한데 그거 맡겨놔도 사고 나면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수시와 그다음에 이제 통합 광주시가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후보로 되신 분들까지 설명회를 가지면서 같이 챙기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네. 어쨌든 뭐 거의 일종의 그래도 명색이 국제 행사라는 거 아니? 명색이 국제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요새는 기초단체에서도 이름에 국제나 세계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국제를 지향하는 행사로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나면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네. 사고가 날 상황은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다 했습니다. 예,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